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앞에 나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유빈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뭔데 앞에 나와서 여행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라는 그런 의문증을 먼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여행에 관한 제 소개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행에 가서 낯선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긴장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체력의 한계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매력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모두가 저와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네, 다행히도 여기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모두가 여행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친언니 같은 경우만 해도요. 왜 굳이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고생을 사서 하러 하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여행 다니는 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여행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느냐고요? 자, 모두 눈을 감고 바다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모두 바다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떠오르나요? 뭐 파란 물빛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따뜻한 햇빛이 내려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해변가나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상의 모습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물에 손도 담가보고 아 따뜻하구나, 아 시원하구나 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조금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나 여행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에 다니기 계획을 매우 바빴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행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특별한 일상과 동시에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휴가라는 것은 집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혼자 주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혼자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너 되게 대단하다, 멋있다, 어떻게 혼자 갈 생각을 다 했냐. 어떤 분들은 신기하다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혼자 다니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같이 다닐 친구가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혼자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오히려 익숙해져서 더 좋아하고 요새는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유랑한 삶의 모토를 이어받아 방황이 아닌 유랑하는 삶을 꿈꾸며 여행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소개를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행 중에서도 특히 청춘 여행인데요. 사람들에게 여행 이야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방송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예능에서는 이제 여행이 한 테마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꽃보다 시리즈를 꼽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꽃보다 청춘의 경우에는 총 4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연예인을 섭외를 해서 비행기표를 주고 너 알아서 먹고 놀고 자고 하다와 하면 여행의 기회를 주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굉장히 잘 보고 시리즈 4편 모두 다 지켜봤었는데요. 이 꽃보다 청춘에는 다른 시리즈와는 다른 한결같은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서 만나서 이동을 하는데 이 청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납치를 해요. 몰래카메라를 걸어서 지금 당장 한 3-4시간 후에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데 너 지금 가야 돼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정장 차린 채로 여행을 떠나게 보냅니다. 저는 이러한 포맷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청춘에게, 왜 청춘들에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청춘 여행하면 특정
패기, 젊음. 근데 대체 그렇다면 제가 해왔던 여행들은 청춘 여행일까요? 이러한 청춘 여행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청춘 여행을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춘입니다. 청춘,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기를 일컫는 말이에요.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과 아니면 각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청춘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죠. 이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대학의 삶과 새로운 직장의 삶을 시작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청춘이라는 단어에는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입니다. 여행은 목적을 가지고 국내의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길을 일컫습니다. 국내의 다른 고장이나 외국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과는 다른 새로운 곳입니다. 즉,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정의를 기존에 내가 있던 곳에서 벗어나 모든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여행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청춘에서도 살펴봤듯이 여행에서도 새로움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춘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새로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푸르른 젊은 날에 새로움으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 이것이 제가 정의를 내리는 청춘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청춘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제가 홍콩에 갔었던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혼자 처음 해외로 여행을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이 5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이 장소에 찾아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떤 버스 노선을 알고 어디서 내려서 얼만큼 걸어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이 장소가 나온다. 그래서 하물며 찾아가는 도로 표지판까지 다 외워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가 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 너무 많고 날씨 너무 덥고 습하고 근데 또 풍경은 안 이쁘고 할 것도 없고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 빡빡한 스케줄을 다 짰는데 그걸 다 버리고 백화점 상품 푸드를 파는 상품 코너에 가서 제일 비싼 초밥 세트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냥 계단 하나, 문 하나 있는 그런 백화점의 휴게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막 거기 앉아서 가방 다 풀어에 쳐놓고 초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울컥하죠. 진짜 내가 왜 여기 와서 저 사람들이 막 나 구경하면서 나 왜 이러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앞을 보니까 이런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 찍었었던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정말 예뻤어요. 바로 바다가 있고 배가 저밖에 있고 밤인데 선선하고 그리고 막 보니까 사람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싸우면서 막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기 데리고 가족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날 이후로 제 스케줄을 모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7시에 일어나다가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몰라 좀 더 잘래 이러고 늦잠을 자다가 숙소 옆에 있는 공원을 산책을 또 했어요. 막 음악 듣고 사진 찍고 이렇게 신나게 또 산책을 하다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신나게 멍을 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날 찾아갔던 공간을 다시 찾아가서 내가 갔던 곳 옆에 있던 골목 사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도를 떴죠. 저는 의도적으로 길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광고에서 얘기를 하죠. 살아봐야 안다고, 여행하지 말라고. 그게 딱 저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있고 체력도 한계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돈 문제가 걸려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여행을 떠나서 하고 싶은 걸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왕 가는 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해보고 인생샷도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여기 골목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막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안 돼, 시간이 안 돼. 나 딴 장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딴 장소를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우울해요. 스트레스 또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가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싶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큰 여행을 보내왔던 것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지 저 스스로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여행에는 어떤 새로움을 취할 것인가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만의 여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여행의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간다, 여행을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눈을 감고 바다를 상상했을 때 누군가는 바다의 모습을 상상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바다에 뛰어드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를 버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나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갈 때는 카페에 앉아서 멍 때리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놀이공원에 가서는 어떤 놀이기구를 하루 안에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타야겠다는 생각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거치면 여행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스타일에 맞는 여행을 하면 더욱 편안해집니다. 네, 이렇게 여행의 주제를 맞춰서 떠나온 저의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제가 이 지난 6월달에 일본 도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때 다행히도 같이 갈 친구가 있어서 혼자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 친구와 함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고 그래 도쿄에 가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만의 스타일을 고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키워드는 뭐 이런 거였어요. 돌아다니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도라에몽 이런 거였고 친구의 스타일은 이런 거였어요. 일본의 감성을 느끼는 것, 감성을 나와 공유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는 것, 그리고 또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의 여행 키워드는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요. 정말 디테일하게 아침, 점심, 저녁부터 간식까지 어떻게, 어디서 먹을 것인가를 리스트를 작성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이 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를 먹고 여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사이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갈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여행은 굉장히 대성공을 거둬서 어땠냐면요. 저희는 7일 동안 총 24개의 가게에서 편의점을 제외한 24개의 가게에서 총 50여 가지가 넘는 먹을 것을 다 먹고 왔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는 욕심 부린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왔어요. 남기지 않았어요. 낭비가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춘 여행에서 떠올리는 이런 배낭여행, 내일로 낭만여행 등의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춘 여행의 이미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여행을 할 필요는 없죠. 배낭을 매든 캐리어를 끌든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든 호텔에서 자든 걸어 다니든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든 모두가 다 여행의 방법일 뿐이고 그 방법은 나의 스스로의 선택에 맞춰서 달라질 뿐입니다. 그 선택은 물론 여행의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청춘 여행은 젊은 날, 젊고 푸르른 젊은 날에 새로운 공간으로 떠나는 것이고 이 청춘 여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그리고 여행의 나만의 여행 스타일을 파악할 것, 그렇게 해서 여행의 주제를 잡을 것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준비했던 이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